쿼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 나라가 중국의 세계 정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을 한 자유세계 쪽의 집단 안보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이 쿼드에 정식 가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 공약이 실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직접 미국과 일본에 논평을 요청하고 그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당선자가 쿼드에 정식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월 18일 쿼드에는 그런 지금 4개국 이외에 그 밖의 외부 참가자하고 참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협력 절차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월 24일에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 쿼드 4나라는 아직 회원국을 더 늘리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당선자는 쿼드에 정식 가입하겠다고 공약은 해놨는데 정작 쿼드 국가들이 그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제 미국의 소리에서 미국 측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까지 소개를 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의 안보 석자, 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 쿼드 회원국들하고 더 가깝게 그렇게 지내야 하고 그런 것이라면 꼭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차선책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 그는 한국이 쿼드 가입을 한다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더 중요한 것은 쿼드하고 긴밀하게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는 현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권 해석을 받아준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당선자가 특사를 파견했는데 미국하고 EU에만 파견을 했습니다. 미국에 파견한 특사단이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여기 단장이 박진 씨인데 현재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대표단이 4월 5일에 백악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면담을 하고 나서 박진 단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것을 알려왔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보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것은 한국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쿼드에 대해서는 한국이 우선은 워킹 그룹에 참여를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또 기후 변화, 신흥 기술 분야 이런 데서 활동을 해 주면 그것이 바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하고 또 이것이 한국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특사단이 4월 11일에 귀국했고 그리고 나서 조선일보가 4월 12일에 이와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하고 외교 안보 참모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쿼드에 그 단계적으로 가입을 하는 방안을 우리는 검토하고 있다. 이제 쿼드 산하에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이런 그 주요 분야의 워킹 그룹에 참여를 해서 그 관련국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지내면서 나중에 적절한 때가 되면 회원국으로 들어가겠다. 이러고 보면 미국 측에서 차선책으로 이야기한 것하고 아주 합치가 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당선자 측의 인사가 조선일보와 통화를 했다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쿼드에 덜컥 가입을 하면서 무임승차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우리가 먼저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그 주요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위상을 갖는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공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억지를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뉴스가 윤석열 당선자가 5월 하순에 일본 쿼드 정상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하기를 비공식적으로 이제 원하고 그것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원래 보도를 한 곳은 니케이, 니혼 게이자의 신문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차기 정부가 5월 하순 일본에서 개최하는 미국, 호주와의 쿼드 정상회의에 옵저버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해왔다. 그런데 이게 쿼드 참가국의 정부 고위관리가 이것을 밝혔다. 그런데 그러면 쿼드 참가국이면 뭐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자 측의 관계자들은 또 이제 이 쿼드하고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앞에 한 말하고 좀 겹쳐지기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니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온 대표단이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이 쿼드 산하에서 백신 앞에서 내내 같은 이야기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방안을 미국과 집중 논의를 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한국 측에게 신기술, 이 기후환경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한국과 미국 양측은 한국이 장차 쿼드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두고 한국, 미국, 일본이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집중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뉴질랜드, 베트남 이런 몇몇 나라들하고 같이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쿼드라는 것과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관영 매체가 이제 방해를 하고 나섰습니다. 4월 12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쿼드에 반드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중국 관영 매체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은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어떤 것을 협력하는 것을 존중은 한다. 그렇지만 그 협력이 중국의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이 마치 중국의 지방정부처럼 이런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오직 한국의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한국의 국익이 중국의 국익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은 이웃나라이기는 하지만 서로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주 독립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내정 간섭을 하고 나섰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반중국 안보협정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는 그 쿼드에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은 삼가하라. 그리고 중국과 호의적인 관계로 되돌아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친중국이었는지, 마찬가지로 친러시아, 친북한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이번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일단은 윤석열 당선자가 쿼드 편에 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황상 쿼드 정상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한다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타진을 한 것은 미국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쿼드 정상회담의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만일 그것을 계기로 한국에 들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일본이 5월 22일 도착으로 돼 있으니까 그 전에 한국에 오든지 아니면 5월 24일이 정상회의니까 그 후에 한국에 오든지 이런 그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전이든 후이든 한국 방문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가 이 쿼드 정상회의 옵저버 참가하는 것은 철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았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이 5월에는 한국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그 세계 경영이라든지 지금의 이 자유세계의 어떤 그 안보, 집단 안보를 보장한다든지 하는 데서는 그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5월 중에 한국 방문을 해야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하게 되고 윤석열 당선자가 쿼드 정상회의에 옵저버로 가지 않아서 일단은 쿼드와 거리를 두게 되면 우선 하나는 쿼드 정상회의 옵저버로 가서 그 회원국, 4개 회원국을 그 정상을 같이 만나고 또 거기에서 다루는 현안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무산이 됩니다. 이것은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차기 정부는 쿼드 편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일단 중국이 목줄을 잡아당기는데 거기에 한 걸음만 끌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개묵거리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아주 미묘한 힘싸움이 그 뒤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이번에 5월에 하게 되면 기업들은 눈앞의 이익을 생각해서 환영을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에 종속해서 문재인 정권 내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 때문에 기회를 잃고 했던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